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혜진이는 더 이상 여기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혜진아, 또 짜다 또. 너는 대체 우리 백씨 집안 입맛에 언제쯤 맞춰질래? 옳게, 우리 찬우는 퍽퍽한 그냥 계란말이 안 먹잖아. 맛살 넣고 달달하게 만 것만 먹지. 엄마 짜증나 새우 껍질 또 안 깐 거야 이거. 형수가 새우 껍질도 못 까. 식탁 한가운데로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의 숟가락이 한번 신경질적으로 던져졌습니다. 국그릇에 가장자리에 부딪힌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쨍그랑하는 마찰음을 한번 길게 냈습니다. 저는 전기밥솥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앞치마 자락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시선은 식탁 가운데의 된장찌개 뚝배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머님의 숟가락 끝이 다시 가만히 놓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시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어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번에는 간을 한 번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식탁의 끝자리에서는 시누이 백상미 형님께서 자기 아들 백찬우의 밥 위에 새우 한 마리를 손수 까서 올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흘끗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는 짧게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올케는 매번 이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 다음 주에는 우리 찬우 좋아하는 맛살 좀 미리 사두면 안 되겠어. 자기 밥그릇을 향해 가던 저의 젓가락이 그 한마디 끝에서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지만 끝내 어떠한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어 젓가락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남편 백상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고만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타박도 형님의 가시도 두 귀로 분명히 듣고 계셨지만 한마디도 내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식탁 너머의 7살 백찬우는 그 사이 태블릿의 음량을 한 단 더 올렸습니다. 거실 너머에서 시아버님 백영딸 어른께서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켜시는 소리가 한 번 길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짧게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러시고는 행주를 들어 식탁 한쪽 모서리에 미세한 국물 자국을 한번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멈춰있던 저의 젓가락은 그날 아침 끝까지 다시 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 45분 전이었습니다. 시계의 알람이 울리기 1분 전,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미리 한번 슬쩍 차단해 두었습니다. 알람의 그 짧은 멜로디 한 줄이 시어머님 안방의 고요한 새벽을 흔드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의 어느 늦가을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침대 가장자리에 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장판의 냉기가 곧장 종아리 안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남편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박자로 깊은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의 방문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며 열었습니다. 문 손잡이의 위쪽을 들어 올려주면 경첩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첫 해의 봄에 이미 배워두었습니다. 복도의 끝자리
시부모님께서 쓰시는 큰 방의 문은 늘 그러하듯 한 뼘쯤 열려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백영딸 어른의 묵직한 코 고는 소리가 그 틈으로 일정한 박자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방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결혼한 해 전 시누이 백상미 형님께서 첫 이혼 절차를 마치시고 7살 백찬우와 함께 들어와 자리하신 그 방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남편 백상준 씨가 결혼 전까지 쓰시던 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장고의 모터가 고요한 새벽 안쪽에서 낮게 한 박자씩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불빛이 저의 얼굴 위로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자석으로 붙여둔 마트 영수증 한 장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의 가장 아래에 찍힌 숫자에 잠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87,400원. 어제 퇴근길에 장을 본 이틀치 식재료의 합계였습니다. 그 숫자는 저와 남편의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간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무 한 통과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그리고 오랫동안 쓰던 된장통을 차례로 꺼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양푼 안에 쌀을 2컵 부어 수도꼭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새벽의 찬물이 저의 손가락을 한 번에 후려치듯 때렸고 곧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쌀을 2번 박박 씻어 뽀얗게 흐려진 쌀뜨물을 따라 내고 다시 새 물을 받아 양푼에 가지런히 채웠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도마의 한가운데에는 결혼 첫해 첫 김장의 날 제가 무심코 한번 깊게 그어두었던 칼자국 하나가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칼자국 위로 식칼의 날이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칼날이 하얀 물을 가르며 둔탁하고 규칙적인 박자를 한 번씩 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깍두기를 썰어 작은 접시에 담아 7명분의 밥상을 정확히 45분 안에 식탁 위에 차려내는 일. 손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의 시침이 7시 정각을 가리키는 그 순간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7사람의 수저가 정확하게 놓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식탁에 7명분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들고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서는 거실의 안쪽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누이 백상미 형님께서는 7살 백찬우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으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텔레비전 뉴스 앞 좌식 소파에 자리를 잡으셨고 남편 백상준 씨는 출근 셔츠로 갈아입기 위해 안방 한쪽 옷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다시 돌렸습니다. 그릇 한 점 한 점에 묻은 된장찌개의 누런 기름과 계란말이의 노른자 자국을 수세미로 닦아내었습니다. 손등의 살같이 새벽의 찬물과 주방 세제의 마찰 사이에서 한 번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의 검지관절 위쪽에 사흘 전 칼질 중 베인 자리에 붙여두었던 반창고가 어느새 까맣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창고를 한번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고는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새 반창고를 붙일 시간을 따로 내기에는 출근 시간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8시 10분, 저는 회사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 4호선의 출근길 객차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단단히 쥔 채 객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마트 지출 한 줄을 또박또박 입력하였습니다. 식재료 87,400원. 저는 중견 가구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후 월급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중소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시며 세후 35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매월 62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매월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합정동 부모님 댁의 자녀 효도비, 시아버님, 약가, 시누이 백상미 형님의 7살 아들 백찬우의 학원비 분담, 그리고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한 적금 2개. 저는 화면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며 그 숨막히는 숫자들을 한 번씩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케팅팀 회의실 안쪽에 저는 언제나 단정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가지런히 한 부씩 자리에 돌리는 사람이었고, 신상품 출시 기획안의 다음 단계를 한 박자 앞서 제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부장 장태수 부장님께서는 분기별 회의의 마지막 발언으로 늘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윤 주임, 자네는 숫자 위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본부장님의 그 한마디가 그 시기에 저를 회사 안쪽에서 단단하게 지켜주는 한 줄이었습니다. 오후 7시 무렵 부서장 회의가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안의 세부 일정을 한 번 더 점검하다 보니 시계의 시침이 어느새 9시를 한 번 지나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 동료들의 자리도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밤 10시 과천 아파트의 현관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한계 음량에 가까운 볼륨으로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호탕한 웃음을 한 번 길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 작은 방의 문 안쪽에서는 7살 백찬우의 태블릿 영상 음향이 또렷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서 거실의 좌식 소파에 한 다리를 올리고 누우신 채로 텔레비전 채널에 짤막한 광고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저를 향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 채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혜진아 왔니? 배고프지? 아무거나 대충 챙겨 먹어라. 우리도 아직 안 먹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받아들고 천천히 주방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제가 닦아놓은 그릇 외의 모든 그릇과 컵,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족분들이 드신 라면, 냄비 1개와 빈 커피잔 4개가 그대로 물에 퉁퉁 부른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의 어깨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러시고는 가방을 식탁 한쪽 의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다시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 10분에 과천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음향이 그 밤도 한계 음량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좌식 소파 한가운데에서
텔레비전을 향해 입을 한번 길게 벌리신 채 잠시 졸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안방 문턱에 한번 비스듬히 기대어 서신 채로 시누이 형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죽여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그날도 점심과 저녁의 흔적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식탁 의자에 내려놓고 두 소매를 한 번 더 단단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양파 2개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된장찌개 양념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손길이었습니다. 식칼의 날이 양파의 갈색 껍질 위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내자 옅은 보랏빛 속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살을 다시 2겹으로 가르고 그 2겹을 다시 가늘게 채로 썰어가는 박자였습니다. 칼날이 도마의 그 깊은 칼자국 위로 다시 한번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두 눈에서 2줄기 눈물이 동시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 한두 방울은 양파의 매운 기운 때문이라고 저 스스로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에 5방울도 같은 설명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방울이 흘러내릴 때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양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칼을 도마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두 손을 앞치마 자락에 한번 닦았습니다. 손등의 검지관절 위쪽에 한 주일 가까이 붙어 있던 반창고가 까맣게 때가 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창고를 한번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떼어내고 새 반창고를 붙일 여력이 그 밤에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쪽에서 옷장문이 한번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안방의 방문이 가만히 열리고 남편 백상준 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곧장 주방 입구까지 걸어와 저를 한번 길게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두 손등으로 두 뺨을 한번 닦았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매워서 그래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도마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저의 등 한가운데에 단정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 번도 어떠한 말씀도 건네시지 않으신 채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발걸음의 박자를 들으며 마지막 양파 하나를 마저 다 썰었습니다. 채반에 양파채를 가지런히 옮겨 담고 도마와 칼을 차례로 닦았습니다. 싱크대의 그릇들도 마지막 한 점까지 닦아 식기 건조대 위에 단정히 올렸습니다. 주방의 정리를 마친 뒤 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가지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가 옷장 가장 안쪽에서 여행용 캐리어 한 점을 꺼내어 침대 위에 단정히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캐리어의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는 저의 사계절 옷가지의 일부와 회사 노트북 그리고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늘 두던 검정 양장 가계부 한 권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그 캐리어 옆에 단정히 서신 채로 핸드폰을 한 손에 쥐고 화면을 한번 길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통화 버튼을 누르시고 핸드폰을 천천히 귀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잠시 뒤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저 백상준입니다. 야밤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오늘 밤 안으로 혜진이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2달 안에 합정동 쪽으로 따로 살림을 차릴 계획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어머니의 짧은 한 호흡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마디만 건네주셨습니다. 상준 서방 알겠다. 빨리 와라. 저는 안방 문턱에 그대로 선 채로 그 통화를 한번 길게 들었습니다. 두 무릎의 안쪽이 한번 단정하게 풀어졌습니다. 흔들림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단단히 잡혀있던 것이 마침내 한번 호흡으로 풀려나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자정을 한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한가운데 서서 캐리어 한 점에 옷가지를 한 칸씩 차곡차곡 옮겨 담았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옆자리에서 2번째 캐리어를 단정히 펼쳐두고 책상에 책 몇 권과 노트북 그리고 충전 케이블 2줄을 가지런히 옮겨 담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어떠한 말씀도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짐을 옮겨 담는 박자만으로 그 밤의 결정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의 가장 안쪽에서 검정 양장 가계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 첫 해의 봄에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가계부였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숫자, 수첩 하나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던 그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그 한 권을 캐리어의 가장 안쪽 포켓에 단정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빈 페이지의 한 줄 전까지 결혼 3년 동안의 모든 지출 내역이 날짜 순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희 두 사람은 캐리어 2점을 한 손씩 끌고 안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한 번 더 한계 음량을 향해 가다가 잠시 광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백영딸 어른께서는 좌식 소파 한가운데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시누이 백상미 형님의 작은 방 문틈으로는 7살 백찬우의 태블릿 영상 음향이 여전히 작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안방 문턱에서 한번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시고는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의 큰 방 쪽을 향해 단정한 한마디를 건네 두셨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 끝에 큰 방 안쪽에서 한번 옷매무새가 흔들리는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그 한마디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받아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방 문은 끝까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의 잠금음이 등 뒤에서 한번 단정하게 울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캐리어 2점을 끌고 단지의 어두운 골목길을 한번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새벽의 첫 가로등이 골목 한가운데에서 짧은 호선을 그으며 비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너머의 어두운 도로 풍경을 한번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시간에 그 도로를 그렇게 길게 바라본 일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 백상준 씨가 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한번 가만히 얹어주셨습니다. 손등의 검지관절 위쪽 까만 반창고 위로 그분의 손바닥의 따뜻함이 한번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께서는 새벽 2시에 거실 한가운데에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으신 채 저희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서자 한번 길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마디 말씀도 따로 건네지 않으신 채로 저의 어깨 위에 두 손을 단정히 얹어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통화 한 통이 그 결정을 시댁 쪽에 정중하게 옮겨두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께서 시어머님께 직접 핸드폰을 들어 한마디를 단정히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 따로 살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2달 안에 보증금을 마련해 합정동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핸드폰 너머에서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의 한 호흡이 한 번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 호흡 끝에 어떠한 만류의 말씀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정중한 한 호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합정동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은 그로부터 정확히 2달 뒤에 성사되었습니다. 합정동의 그 작은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늦겨울의 옅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백상준 씨와 나란히 응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사 사장님께서는 책상 너머에서 안경 너머로 저희 두 사람을 한 번씩 번갈아 바라보시고는 미리 출력해 두신 전세 계약서 한 부를 저희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셨습니다. 전세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께서 충청북도 청주 외곽의 작은 텃밭 한마지기를 정리해 주시며 보태주신 4천만 원과 저와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붓고 있던 2개의 적금 통장의 합계가 그 1억 8천만 원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텃밭 정리의 마지막 도장을 찍으시던 날 저에게 한마디만 건네주셨습니다. 혜진아, 이 텃밭은 너랑 상준 서방의 새 살림 한 칸을 위해 내가 일찍이 정리해 둔 것이다. 너의 빚으로 알지 마라. 저는 계약서의 첫 장 위쪽에 인쇄된 임차인 난을 한번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임차인 난의 두 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윤혜진, 백상준, 두 칸이 동등한 폭과 동등한 굵기로 단정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두꺼운 가죽 케이스를 꺼내어 인감 도장 한 점을 손에 쥐었습니다. 도장 머리에 인주를 단정히 묻히고 임차인 난의 첫 칸 위에 한번 똑바로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종이의 결 사이로 한번 깊이 베어들었습니다. 옆자리에 남편 백상준 씨께서도 2번째 칸 위에 자신의 도장을 단정히 눌러 찍어주셨습니다. 중개사 사장님께서 계약서의 사본 한 부를 저희 쪽으로 다시 밀어주셨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은 계약이십니다. 보증금이 단정하고 임차인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고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까지 깔끔하게 들어두셨네요. 사장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희 두 사람을 한번 부드럽게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남편 백상준 씨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았습니다. 합정동의 골목길 한쪽에 늦겨울의 햇살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까운 골목 모퉁이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을 시켜들고 저희 두 사람은 새 빌라의 입주 일정과 짐 정리의 박자를 한번 길게 의논하였습니다. 빌라의 이삿날은 그로부터 정확히 2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이삿날 새벽 저는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의 거실 한가운데에 한번 단정히 서서 어머니의 두 손을 한번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2달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합정동 빌라 정리되는 대로 매주 한 번씩 들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번 짧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고 저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합정동 빌라의 1층 입구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빌라의 그 투룸 안쪽에는 저와 남편 2사람만의 첫 살림 짐이 차곡차곡 옮겨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패브릭 소파 1점, 식탁 의자 2개, 작은 방에 단정한 원목 책상 1점, 그리고 안방에 침대 하나. 짐의 양은 결코 많지 않았지만 2사람이 2사람의 손길로 꼼꼼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 박자가 한번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마무리된 그날 저녁, 저는 거실의 작은 패브릭 소파에 2 다리를 단정히 모으고 앉아보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남편 백상준 씨가 천천히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거실의 새 도어록 비밀번호는 그 밤에 저희 2사람이 직접 새로 정한 6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도 시누이 백상미 형님께도 단 한 분께도 알려드리지 않은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6자리는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저희 2사람만이 아는 비밀의 숫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가방 안쪽에서 검정 양장 가계부 한 권을 꺼내어 새 거실의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가계부의 가장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치고 그날 날짜와 함께 한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합정동 신축 빌라 입주 임차인 윤혜진, 백상준. 전세금 1억 8천만 원. 도어록 비밀번호 2사람만의 새 6자리. 그 한 줄 위에서 저의 펜 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새벽 5시 40분 저희 2사람이 합정동 빌라로 짐을 옮긴 그 다음 주에 어느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의 풍경은 저의 시점이 아닌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께서 동네 어른들과의 모임을 통해 한 번씩 흘리듯 들어다 전해주셨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의 조각조각을 가계부의 한쪽 빈줄에 한 번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천 아파트의 안방 한가운데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의 머리맡에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람은 미리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의 그 새벽 단 한 번도 시어머님께서는 직접 알람을 맞추실 일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한 사람이 알람보다 한 발 먼저 일어나 7명분의 아침상을 45분 안에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그 새벽 시침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고는 한번 길게 호흡을 고르신 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옆자리에서 시아버님 백영딸 어른의 묵직한 코 고는 소리가 평소처럼 일정한 박자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겨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거실의 좌식 소파에는 시누이 백상미 형님께서 평소처럼 7살 백찬우와 함께 잠들어 계셨고 작은 방의 문은 안쪽에서 한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주방의 형광등을 한번 켜셨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공기 안쪽으로 흰빛이 한 줄 길게 떨어졌습니다. 냉장고의 문을 여시자 익숙한 모터 소음이 한 번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의 풍경은 더 이상 며느리가
어제 저녁에 한 번씩 정리해 두던 그 자리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무 한 통은 어디에 두었는지 한 번 두리번 찾으셔야 했고, 두부 한 모는 안쪽 칸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된장통은 손을 2번 뻗으신 끝에 가까스로 꺼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도마 위에 무 한 통을 올리시고 식칼을 한 손에 단단히 쥐셨습니다. 도마의 한가운데에는 결혼 첫해 첫 김장의 날 저의 손에서 한 번 깊게 그어진 칼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식칼이 그 칼 자국 위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차의 며느리가 매일 다듬어 오던 그 박자와는 완전히 다른 박자였습니다. 여사님의 손가락이 한 번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칼날의 끝부분이 검지 끝에 살갗을 한 번 가볍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한 방울이 도마 위로 똑 떨어졌습니다. 여사님의 입에서 짧은 한 호흡이 한 번 새어나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황급히 검지를 한 번 입에 갖다 대셨고 다른 한 손으로 주방 서랍을 한 번 길게 더듬어 까만 반창고 한 장을 찾아 꺼내셨습니다. 그 까만 반창고는 결혼 3년 동안 며느리의 손등 위에서 한 번씩 새 것이 되었다가 한 번씩 까맣게 때가 타곤 하던 바로 그 묶음의 한 장이었습니다. 그 새벽 7명분의 아침상이 식탁 위에 가까스로 차려진 시각은 7시 정각이 아니라 7시 42분이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간은 평소보다 한 단 작고 계란말이는 가운데가 한 번 풀어졌으며 깍두기는 도마 위에서 한 번 더 미끄러진 식칼의 흔적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끝자리에 시누이 백상미 형님께서는 그 깍두기 한 접시를 한 번 흘끗 보시고는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엄마, 깍두기 크기가 왜 이래? 시어머님의 검지 끝에 붙은 까만 반창고가 그 한마디를 받아내며 식탁 위에서 한 번 짧게 드러났습니다. 시누이의 2번째 이혼 통보저희가 합정동 빌라로 짐을 옮긴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평일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의 분기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의 개인 책상에서 다음 주 출시될 신상품의 마지막 시안 한 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더 이상 손등에 까만 반창고를 붙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에서 또렷한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의 화면이 한 번 짧게 진동하였습니다. 친정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혜진아 시누이 형님이 오늘 시댁 큰방에서 한 번 더 짐 가방을 끌고 나가셨다는 소식이 동네에 한 번 길게 돌고 있단다. 어머니께서는 짧은 2줄로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한 번 가만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누이 백상미 형님의 2번째 이혼 통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혼 절차를 마치시고 7살 백찬우와 함께 시댁의 작은 방에 들어와 자리하신 지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그 사이 한 번도 직접 짐 가방을 끌고 시댁 밖으로 나가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친정 어머니께서 한 번 더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누이 형님께서 7살 백찬우의 학원비와 한 달 생활비 분담을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 일방적으로 떠넘기시고 친구분 댁으로 옮겨가셨다는 소식이 동네에 한 번 더 길게 도네. 시어머님 통장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까지 한 번 더 흘러나왔어.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길게 읽었습니다. 그러시고는 합정동 빌라의 식탁 위에 두던 검정 양장 가계부 한 권을 꺼내어 3페이지에 한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우이 백상미 형님 시댁 퇴거. 7살 백찬우의 학원비와 한 달 생활비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 일방적 부담 이전. 시어머님 통장 1000 마이너스 시점. 며칠 뒤 저는 친정 어머니 댁의 거실 한가운데에 한번 가만히 앉아 어머니의 한마디를 더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네 어른분들과의 모임의 자리에서 시아버님 배경딸 어른의 한 풍경을 한번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동네 부동산 사무실 앞을 한번 길게 서성이시며 한 손에 벽지 도배 부업의 광고지 한 장을 든 채 길게 머무르고 계셨다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의 한 박자를 마음 안쪽에 한번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안타까움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 3년 동안 거실 좌식 소파의 가장 안쪽 자리에서 텔레비전 채널만 천천히 돌리시던 그 어른의 한 손에 광고지 한 장이 들렸다는 사실이 시댁 안쪽에 그 가장 단단했던 침묵이 한번 깨어졌다는 사실로 저에게는 정리되었습니다. 그 주의 주말 남편 백상준 씨께서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짧은 말씀이 그 통화의 마지막에 한번 단정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상준아,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한번 시간이 되면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자. 어디 한식 고깃집 같은 데서 어른답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자. 남편 백상준 씨는 핸드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신 뒤 거실의 패브릭 소파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어떠한 말씀도 따로 건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저를 향해 한번 단정한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혜진아 가보겠어. 저는 그 한마디 위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가만히 한번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가요. 한번 가서 단정하게 마주 앉아봐요. 반년 뒤에 고깃집 토요일 저녁에 그 한식 고깃집은 합정동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자리한 작은 골목 안쪽의 가게였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 한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리에 앉은 시각은 약속 시각보다 15분 정도 앞선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영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한쪽으로 넘겨두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의 다크서클은 그 사이의 시간에 천천히 옅어졌고 두 볼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한번 길게 돌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까만 반창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좌식 테이블의 입구 쪽에서 단정한 한 발자국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오셨고 신우이 백상미 형님과 7살 백찬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세 분의 모습을 한번 길게 마주 보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모습은 약 반년의 시간 안쪽에서 한번 깊게 변해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새카맣게 염색해 두시던 머리의 뿌리 쪽이 한 줄 깊게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꼿꼿이 펴두시던 허리는 눈에 띄게 한번 굽어 있었습니다.
좌식 테이블 앞에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시며 자리에 앉으실 때 두 손을 상위에 한번 단정하게 올려두셨습니다. 그 두 손의 손톱 밑에는 미처 다 씻어내지 못하신 거뭇거뭇한 간장 얼룩 자국이 한번 길게 끼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백상미 형님은 화장기 하나 없는 누렇게 뜬 얼굴이셨습니다. 만성 피로의 흔적이 두 눈가에 깊게 깔려 있었고 목덜미에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후드티를 한번 어깨에 걸치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서는 7살 백찬우를 한번 끌어당겨 자리에 앉히셨고 백찬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박자로 태블릿에 음량을 한 개까지 올리며 영상을 한번 길게 틀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가스 불 위에 불판을 한번 켜시고 삼겹살 한 조각을 단정한 박자로 올려두셨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좌식 테이블 위로 한번 길게 깔렸습니다. 그 향이 좌식방 안쪽으로 한번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서는 맞은편에 저를 한번 길게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단정한 트렌치코트 차림에 발그레한 볼에 손등에 까만 반창고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입술이 한번 길게 달싹였습니다. 과거의 그 콧대 높던 트집과 당당함은 지난 반년의 새벽 5시 40분과 그 7명분의 아침상의 무게에 한번 처참히 짓밟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한참 만에 마침내 물기 없는 한마디를 한번 쥐어짜듯 내어주셨습니다. 혜진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 한마디는 진심 어린 사과의 한 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 한 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한번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어떠한 짜릿한 복수심도 일지 않았고 그렇다고 즉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충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에 그 피를 말리던 시간도 식칼의 끝부분이 손가락 끝을 베이던 그 둔탁한 통증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단정하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명절에 한 번씩 만나 뵙는 먼 친척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그 톤으로 한번 까듯하고 건조한 박자로 한마디를 단정하게 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눈물겨운 포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에 한번 길게 나올 법한 절절한 참회와 용서의 한 장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찐득한 고깃집 좌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캐한 삼겹살 연기 너머로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빚진 것 하나 없는 동등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삼겹살 연기 너머의 동등한 시선 남편 백상준 씨는 그 자리에서 한번 단정한 한 동작을 보태주셨습니다. 가위를 들어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 한 점을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주셨고 그러시고는 집게로 그 한 점을 단정하게 집어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의 비어있던 앞접시 위에 가만히 놓아드렸습니다. 그러시고는 단정한 두 글자만 한번 건네드렸습니다. 드세요.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의 두 손이 그 한 점의 삼겹살 위에 한번 길게 머물렀습니다. 젓가락을 쥔 여사님의 손끝이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뜨거운 한 방울이 한번 또르르 흘러내렸고 고기 한 점 옆에 깔린 상추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은
상추의 표면을 따라 한번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상추의 가장자리 어딘가에서 한번 길게 머물렀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한참 동안 어떠한 말씀도 따로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옆자리에 신우이 백상미 형님께서는 그 한 풍경을 한번 흘끗 보시고는 7살 백찬우의 태블릿 음량을 한 단 낮춰주셨습니다. 그 박자는 결혼 3년 동안 백상미 형님께서 한 번도 보여주신 일이 없는 박자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서 한번 가만히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혼 3년 동안의 그 식탁에서 저의 젓가락은 한 번씩 허공에 멈춰 서다가 식탁 위로 다시 가만히 내려놓이곤 하던 박자의 젓가락이었습니다. 오늘 이 좌식 테이블의 저의 젓가락은 그 멈춤의 박자에서 한번 단정하게 풀려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박자였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단정하게 집어들어 상추 한 장 위에 한번 가만히 올렸습니다. 마늘 한 톨과 쌈장 한 점을 보태고 한 입에 한번 단정하게 넣었습니다. 저는 한번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겹살의 기름과 쌈장의 짭짤한 향이 한번 입 안가득 길게 퍼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의 식탁 위에서 한 번도 단정하게 음미해 본 적이 없는 한 입의 박자였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서는 마침내 젓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여전히 옅게 남아 있었지만 그 떨림 너머로 어떤 단정한 한 박자가 한번 천천히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여사님의 손이 비어있던 앞 접시 위에 삼겹살 한 점을 한번 단정하게 집어드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입에 한번 천천히 가져다 대셨습니다. 좌식 테이블의 한쪽 끝자리에서 신우이 백상미 형님께서 한번 짧게 한마디를 보태셨습니다. 새언니 잘 지냈어. 그 한마디 안쪽에는 결혼 3년 동안 형님의 입에서 한 번도 새어나온 일이 없는 한 톤의 박자가 한번 옅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단정하게 고개를 들어 형님을 바라보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마디만 한번 단정하게 답해 드렸습니다. 잘 지내요, 형님. 형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 한마디 위에서 어떠한 추가의 말씀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좌식 테이블의 가운데에서 삼겹살이 한 번 더 노릇하게 익어가는 박자만이 매캐한 연기를 한 번 길게 천장으로 올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시아버님 백영딸 어른의 안부에 대한 한마디가 한번 짧게 오갔습니다. 시어머님 오말레 여사님께서는 한번 짧게 한 호흡을 고르신 뒤 한마디를 단정하게 내어주셨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벽지 도배 부업을 한번 가르쳐 주신다는 어른을 만나 한 달째 한 번씩 일을 다니고 계신다. 저는 그 한마디를 한번 가만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단정한 한마디만 한번 답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두 분 건강 챙기시면서 천천히 다녀보세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 길에 남편 백상준 씨께서 한번 짧게 어머님의 두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시고는 단정한 한마디만 한 번 더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자리로 한 번씩 뵐게요. 여사님께서는 한번 단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끄덕임 위에 어떠한 만류도, 어떠한 강요도 한 줄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합정동 빌라의 핸드크림과 두 손 다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한 번 길게 잘 익은 시간이었습니다. 분기 보고의 자리에서 본부장 장태수 부장님께서 회의실에 가장 마지막 발언으로 한 번 단정한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윤주임 자네는 다음 분기부터 마케팅팀 정식 팀장으로 발탁할 계획이야. 회사의 한 번 단정한 결정이 그 한마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한 번 단정하게 일어나 짧은 한마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첫 인상된 월급일이 돌아왔습니다. 월급 통장의 잔고가 한 번 길게 갱신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강남대로의 한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 앞을 한 번 길게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매장의 유리 진열장 안쪽으로 무광 검정 박스에 담긴 단정한 한 통의 핸드크림이 한 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매장 직원분께서 단정한 미소로 저를 한 번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 통의 핸드크림을 한 번 손에 가만히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무광 검정 박스의 결이 손끝에 단정하게 닿았고 박스 안쪽에 묵직한 금속 뚜껑이 달린 단정한 튜브의 무게가 손바닥에 한 번 길게 머물렀습니다. 가격표에는 38,000원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마트의 매대 가장 밑바닥에서 굴러다니던 2,000원짜리 싸구려 로션 한 통을 한 번씩 사들고 가던 그 박자와는 한 번 다른 박자였습니다. 저는 그 한 통을 단정한 쇼핑백에 담아 받아들고 합정동 빌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에 올랐습니다. 객차 안쪽에서의 저는 손등에 까만 반창고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밤 9시 합정동 빌라의 거실은 솜털처럼 한 번 고요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서 한 번 길게 샤워를 마치고 보드라운 순면의 잠옷을 단정하게 갈아입은 뒤 거실의 패브릭 소파에 두 무릎을 가만히 세우고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두었던 무광 검정 박스를 한 번 손에 단정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박스의 한쪽 면을 단정하게 열고 안쪽에 단정한 튜브 한 점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묵직한 금속 뚜껑을 한 번 천천히 돌려 열었습니다. 기분 좋은 우디 향이 한 번 길게 그 거실 공기 위로 올라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하얀 크림 한 방울을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한 번씩 정성껏 펴 발랐습니다. 손길이 한 번 부드러웠고 한 번 단정했습니다. 손끝이 검지 관절 위쪽을 한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결혼 3년 동안 늘 갈라지고 거칠어 까만 반창고가 한 번씩 새것이 되었다가 한 번씩 까맣게 때가 타곤 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실의 그 자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를 한번 천천히 쓸어내릴 때 옛 뚝배기의 화상 흉터 한 점이 한번 짧게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결혼 첫 해의 어느 새벽 끓는 된장찌개의 뚝배기를 한번 급히 옮기다가 한번 데워버린 그 자리였습니다. 흉터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한 번도 붉게 달아오르지 않았고 한 번도 둔탁한 통증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의 살결과 한 번 거의 구분이 안 갈 만큼 옅은 연분홍 빛으로 단정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고개를 천천히 숙여 두 손의 손톱을 한 번 길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3년 동안 피가 날 정도로 짧게 깎여 있던 그 손톱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둥글게 한번 다듬어진 손톱 위에 투명하게 반짝이는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한번 얇게 발려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단정한 박자가 한번 길게 울렸습니다. 삐루룩 하는 짧은 인식음 끝에 문이 한번 가만히 열리는 기척이 났습니다. 실내화로 가만히 갈아시는 남편 백상준 씨께서 거실로 들어서며 현관장 위에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한번 내려두셨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거실 한가운데에 한번 가만히 멈춰서서 식탁 위에 단정하게 놓여있는 무광 검정 박스를 한번 길게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거실의 패브릭 소파 옆자리에 한번 천천히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무슨 핸드크림이냐고 한 번도 따로 묻지 않으셨고 박스 안쪽을 한 번도 따로 들춰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번 단정하게 오른손을 뻗으시고는 그 손바닥으로 저의 두 손을 한번 가만히 감싸주셨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저의 보드라운 살결이 한번 단정하게 닿았고 그분의 손끝으로 옅은 연분홍빛으로 변한 옛 흉터 자국의 미세한 굴곡이 한번 길게 만져졌습니다. 매끈하게 한번 칠해진 매니큐어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분의 손끝 위로 한번 옅게 머물렀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그 한 번의 감각 위에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단정하게 확신하셨습니다. 비록 비좁지만 온전히 두 사람만의 공간인 이 합정동 빌라 안쪽에서 도매용 싸구려 까만 반창고로 덕지덕지 한 번씩 덮여있던 아내의 두 손이 결혼 3년의 그 지독한 침묵을 한번 깨고 마침내 세 살이 한번 단정하게 돋아나 한번 길게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백상준 씨는 손가락에 한번 단정한 힘을 주어 그 작은 두 손을 자신의 두 손 안에 한번 길게 단단히 쥐어주셨습니다. 거실창 너머로 합정동의 가을밤 가로등 한 줄이 한번 길게 깜빡였습니다. 그 노란 불빛이 거실의 마룻바닥 위로 한번 단정한 그림자를 길게 그어두었습니다. 우디 향이 한 번 더 천천히 거실의 공기 위로 길게 번져나갔습니다.